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판으로 재판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좀 당황했어요.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이런 애들이 좀 당황했다고요. 이건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고발당하고 하니까 다른 판사들도 약간 이거에 좀 눈치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걔들은 무조건 대통령 탄핵을 해야 사법부를 보존할 수가 있죠. 아, 만약에 같은 대통령께서 판사들이 이게 유죄 떨어지는 것보단 자, 사법부가 대청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저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해서 계엄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여론들이 많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으로 틴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다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진술에 의해서. 자, 검찰이 무슨 공소장을 어떻게 썼든 그 진술서나 이런 내용들은 탄핵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골 때리는 법이에요. 검찰에서 내가 뭐라 그랬든 경찰에서 내가 뭐라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든 그거를 재판장에 가서 난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는 그 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를 불법적으로 그 자료, 수사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대통령의 방어권 존중하지 않았죠? 그게 헌법재판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위반을 했고, 지금 대통령이 아니요.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조서를 부인하더라도 재판부는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서의 법적 효력. 검찰 및 경찰 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 피의자 통 포함과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가 재판에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의자의 임의성, 자발적 진술 여부. 조서가 강압이나 위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강압적 조사였다거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조서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진술 부인 시 법원의 판단. 대통령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법원은 조서 외의 다른 객관적 증거, 영상, 녹취, 증언들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서가 일관성 있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2조 조서의 증거 능력.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더라도 해당 조서가 특정한 요건, 진술의 임의성, 서명, 날인 등 충족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서 내용이 신빙성을 잃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조서 부인 시 법원의 대응. 1. 조서의 증거 능력 심사. 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대통령이 조서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 증인 진술, CCTV, 녹취록 등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 다른 증거 확보. 조서가 주요 증거일 경우 검찰은 보완 증거, 통화 기록, 문서, 군 내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서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인 내용의 신빙성 검토. 대통령이 조서를 부인할 경우 법원은 대통령의 진술이 일관된지 여부를 따지고 조서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 후 판단합니다. 3. 결론. 조서 부인의 영향 및 법원의 권한. 조서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신빙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의 작성 과정에 위법성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조서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조서를 검토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